촬영하신다 그래서 내가 휴먼 스토리에 나오다니 25년 됐네요. 포레스타의 네. 역사를 제가 알고 있죠. 저의 스타일링을 보시면 다 역사가 나옵니다. 청담동 부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미용실이었던 거네요. 블랙카드 대한민국 0.1%잖아요. VVIP 카드만 MOU 돼 있던 살롱은 저희밖에 없어요. 수많은 연예인들 스타로 된 곳이에요. 100억 이상을 제가 쏟아부었거든요. 이 브랜드에 예. 지금 다 아시는 우빈 씨도 포레스타에서 처음으로 뜨고 김우빈. 예. 여기 그리고 오셨었어요? 예. 조한선, 전현무 씨, 김재현 씨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지금도 오고 계세요? 네네네. 여기가 룸이 각자 이렇게 다 원터도 될 수 있게끔 고객님분들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샴푸대 각 방마다. 다 그렇네요. 뷰가 엄청 좋은데요? 네, 도산공원이 딱 보이죠. 예. 와,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커트비가 좀 비싸다고 하지만 얼마인가요? 24만 원인데 지금 머리 커트하는 24만 원이에요? 남자 여자 뭐 24만 원이 72만 6천 원 이건 뭔가요? 4만 원입니다. 아, 네. 올해 26년도 하반기에 필라델 쇼핑몰 2가 그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합니다. 이번에도 또 제작 발표회 하면 스타일링은 포레스타. 아. 뒤에 이제 여기가 미용실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담동에 도산공원 바로 앞인 거고 가장 핫플레이스죠. 20년 전에 저희가 여기서 브랜드를 했는데 여기는 롯데 전 고 신격호 회장님이 사셨던 곳. 거기를 저희가 미용실로 20년 전부터 운영을 해옵니다. 여기가 20년 된 거예요? 네, 20년 됐어요. 와. 네, 포레스타라는 브랜드 자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숲처럼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 같은 공간이 되고자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자 저희가 만든 브랜드인 거고. 청담동 부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미용실이었던 거네요. 상위 뭐 1%, 10% 이상 이신 분들이 자기 뷰티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때부터 네. 연이 됐던 분들도 아직까지 오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학생이었다가 결혼하고 남편분들 같이 오시고 자제분들도 같이 오시고 청담동이면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스타로 된 곳이에요. 여기가요? 예. 지금 다 아시는 우빈 씨도 포레스타에서 처음으로 뜨고 김우빈. 예. 여기 그리고 오셨었어요? 예. 조한선, 전현무 씨, 김재현 씨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지금도 오고 계세요? 네네네. 와. 제가 미용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미용인들 가치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치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만드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저를 인정을 해줬을 때 그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업 자체가 사람이 이제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인데 서서 하는 직업인 거고. 근데 내가 가치를 만들면 고객들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객단가 높아진 거고 그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제가 배울 것도 많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인 거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미용인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고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분들이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이상을 제가 쏟아부었거든요. 이 브랜드에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드, 블랙카드 대한민국 0.1%잖아요. VVIP 카드만 MOU 돼 있던 살롱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벤츠 S 끌으시는 분들만 벤츠 카드가 나왔어요. 10년 전이죠. 벤츠 카드를 인정받는 MOU 돼 있는 회사도 저희밖에 없어. 와. 우리나라 탑 디자이너 분들의 컬렉션 할 때 헤어 메이크업을 저희가 많이 담당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네. 아베다 라이프스타일 살롱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쪽에 써 있네요. 네, 아베다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 세계 1위 브랜드 아닌가요? 네, 화장품으로. 에스토로도 안에 있는 브랜드 중에 최고죠. 상위 브랜드 자체를 라이프스타일 살롱, 컨셉 살롱, 네트워크 패밀리 살롱 이렇게 급을 나누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라이프스타일 살롱 자체를 브랜드를 단 브랜드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라이프스타일 살롱이라는 직함을 달 수 있는 건 저희 브랜드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또 15년 이상 되는데 반얀트리 클럽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미용실이요? 네네. 반얀트리 하면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높게 봐주시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원장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뛰는 거니까. 아, 지금 머리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아직도? 네, 그럼요. 와. 오늘 이제 2명만 중요한 손님이 있어갖고 예, 한 분은 미스틱이라고 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그리고 한 분은 조한선 배우. 아, 배우님도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여기가 지금 마당 느낌이네요. 예전에는 백효약 깔려 있었었는데요. 아, 요 밑에요?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빵을 굽게 돼 있었는데 아. 지금 이쪽은 이제 증축을 해서 메이크업 공간이고요. 이게 모가나무 보이시죠? 지금 이 카메라에는 안 당기는데 지금 엄청 크거든요. 이 모가나무라고 거의 네. 200년이 된 거죠. 여름에 봄에 보면은 정말로 멋있어요. 나무 초록초록 해갖고 네, 진짜 이쁘고 저희 네. 보면은 여기 1층에 이쪽은 메이크업실인 거고요. 신부님들 웨딩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네일 있고
네. 저 안쪽에는 이제 헤어존. 어.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 2층은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2층도 있어요. 네. 이 나무는 진짜 엄청 크네요. 저희 시그니처입니다. 포레스타에. 회장님들도 이제 모나로 오시면 이거를 딱 보시고 이건 보통 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만지고 가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 나무 범상치 않고 만지고 갔는데 홀인원 하셨대요. 그리고 좋은 일 있다고. 휴먼소리도 좀 이 영상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네, 휴먼소리 20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아 여기가 입구인 거예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선생님들 이제 대기를 보시는 거죠. 여기 내일이 있고 네일도 할 수 있어요? 미용실에서? 네, 메이크업. 아 여기서 연예인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네.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피팅룸이 있고요. 아 그럼 여기 신랑 신부분들도 메이크업 하겠네요? 연예인들 뭐 다. 밑에는 이제 직원 공간이고요. 네. 세탁을 이제 직접 하고. 세탁도 한다고요? 여기는 아. 외부에다 맡기면 네.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건이나 모든 거는 여기서 다 하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룸으로 돼 있어갖고 손님들이 원스톱으로 헤어 메이크업 모든 시술 같이 프라이빗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이 문을 닫을 수가 있네요. 네네네. 아, 여기가 제가 쓰는 방이고요. 원장님 쓰는 방이라면 원장님 시술만 여기서 하시는 네네네. 거네요? 어.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여기가 룸이 각자 이렇게 다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끔 고객님분들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샴푸대 각 방마다 다 있는 그렇네요. 파마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원장님이 30년을 미용을 하셨고 20년을 이 브랜드에 투자를 하신 거네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구조도 원장님이 다 생각해서 만든 구조네요. 네, 그럼요. 네. 네. 이쪽에는 이제 원. 뷰가 엄청 좋은데요? 네, 도산공원이 딱 보이죠. 네. 와, 이게 미용실 뷰인 거예요? 여기는 혼자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고 솔직히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앉혀야 되는 맞아요. 딱딱 붙어 앉아야 되는데 저기는 몇 개 없지만 손님들이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좀 더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커트비가 좀 비싸다고 하지만 얼마인가요? 24만 원인데 지금 머리 커트하는 24만 원이에요? 남자 여자 뭐 24만 원인데 남자도 24만 원이에요? 네. 제가 아는 친구들은 제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 어린데 미국에서는 거의 200만 원 받고요. 예? 커트비가. 미국에서 커트비가 200만 원이에요? 예,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100만 원 받아요. 남자가. 글로벌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은 가치가 더 높죠. 예,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더 존경을 받으면서 했을 때 이게 3D 업종이 아니고 뷰티를 창조하고 전문가로서 뭔가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않은 거는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자체를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디자이너 되기 전에 그 시간 자체를 감내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 빨리빨리 간다 그래갖고 내가 높게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배웠을 때 쉬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거를.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했던 그 가치는 잠깐 배워서 빨리빨리 미용실을 차려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건 것보다 아니죠. 제대로 배워서 내 가치를 높여서 미용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우리나라 미용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싸우면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비스 질도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너네가 보려면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나가라. 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인정받으면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 배우잖아요. 그 자신감도 없어져요. 저희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상해, 중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오픈했었거든요. 이 미용실이 중국에도 네네. 있었어요? 네, 코로나 때 문을 닫았지만 저희가 한 220평 정도 제대로 오픈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커트비가 38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만 오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에도 콜이 들어오는 이유가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싱가포르에도 지금 차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분이 차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부자이신 분이 그분이 저희 고객인 거고. 조단이 이런 부자인 겁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자신데 네가 오면 차려줄 거니까 오라고 하는데 조만간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고객님이세요. 제 고객님. 고객분들 중에 조단이 부자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W 호텔 그 카지노 연결돼서 아랍 왕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오시고.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치를 높이면 손님들도 더 좋은 손님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럼요.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아티스트 이전의 서비스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이엔드 서비스를 해주냐에 따라 고객 자체가 저를 더 가치 있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지금 미용인 분들은 원장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 있고 인성이 되신 분들은 저 받아요. 단 여기서 시작했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거 자체를 이겨냈을 때 뭐든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근데 그거 자체를 건너뛰고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브랜드가 커지고 좋은 분들이 모였을 때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같이 발전한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럼 이제 이 브랜드가 해외로도 진출을 하는 거네요 앞으로. 조만간 네 진출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장님은 커트를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 별도 메뉴판입니다. 원장님 메뉴판이에요? 72만 6천 원 이건 뭔가요? 파마입니다. 파마. 대표님 여기 미용실 다니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년이요? 네, 20년 넘었죠. 네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오실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공간이 일반적인 샵하고 좀 틀리게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공간적인. 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샵들을 아는데 네. 그 중에서도 포레스타가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공간적인 부분이나 여유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스템들이 잘 잡혀 있어서 와서 불편함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네요. 제가 오래전부터 뵀지만 손님을 많이 받고 많아야지 수익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 한 분 한 분의 맞춤형으로 해주다 보니까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함이.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손님의 편안함을 계속 신경 써주셨다는 거네요. 유튜브나 방송 매체에 이렇게 나오신 적은 처음인 거죠? 매장은 처음이죠. 슈퍼스타 K라든가 오디션 프로 같은 거 했을 때 살롱 와서 촬영하고, 슈퍼스타 K 원장님이 하셨어요? 예, 1회, 2회 저희 매장에서 했었고. 출연진분들이 머리를 여기서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하이엔드 미용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서비스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페이를 했을 때 안정감이라든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27년 되신 분이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동네에서 자를 수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데 2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냥 길러서 오세요. 손을 안 대세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은 고객들을 받아서 바쁘게 고객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에 대한 맞춤으로 편안하게 최대한 서비스를 도와드리는 거네요. 제가 1시간을 투자한 2시간을 투자하던 그 시간에 맞는 가치를 받는 거죠. 그분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나요? 고객분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제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품 자체를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분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에 쓰는 모든 제품들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샴푸, 스타일링 제품, 스파 제품 이런 모든 제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베다를 제가 알게 된 거고 고객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동양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원장님 말씀은 좋은 서비스에는 고객에 맞는 제품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제품을 한번 만들게 됐던 거고 그 제품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만족도 많이 높았던 거고요. 그러면 고객에 맞는 제품까지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샴푸 쪽입니다. 샴푸 쓰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틀리시거든요. 피부거든요, 두피도. 기본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이 피부 자체가 빨리 노화가 되고 덜 노화가 되고 이 차이예요. 이 겉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도 네. 핸드크림을 안 바르면 건조하신 분들은 빨리 노화가 되고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모공 자체가 늘어지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제품 자체는 좋아야지만 두피 자체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피부 속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 자체가 가늘어도 질량이 무거워서 처져요. 샴푸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샴푸 하나 만드는데 짧게 걸린 게 7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샴푸는 진짜 비쌌어요. 1000리터짜리인데 38만 원이었어요.
샴푸 한 통이요? 예, 한 통에. 원가가 너무 비싸갖고 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그 샴푸 쓰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 온라인용으로 조급형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게 한 68,000원. 남녀노소 탈모가 있거나 어린 애들조차도 다 쓸 수 있는 샴푸예요. 커트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것도 받아주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없네요. 얼굴을 안 나오려고. 초보의 서비스가 아니길래 오늘. 네. 원장님은 처음부터 청담동 하이엔드 미용실에서 일을 하셨었고 지금 한 20년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셨을 때 장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한 값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인이 매기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매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업 자체가 그 가치가 없으면 정말로 3대 업종이랑 다름없거든요. 우리나라는 16만 개 정도 미용실이 성업을 하고 있고 또 망하고 또 생겨나고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반복되는데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가치를 안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경쟁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낮아지고 우리 직업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거 고급스럽지 않은 거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 시각을 갖는 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비스, 인성, 테크니션 이 모든 부분. 근데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이거는 하질 못해요. 그 부분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솔직하게 놓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치를 만들면 이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디자인을 찾아주고 그게 내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는 한번 짧아지면 계속 짧아지지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 없이 디자이너가 되고 어떤 사람의 뷰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저는 만들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저희 식구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바운드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을 하고 어디 출신이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네. 울타리가 돼주고 싶었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계속 올리고 계시고 올리셨잖아요. 그랬을 때 느꼈던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최근의 일인데 제 고객님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분인데 저희 블랙카드 소개로 오신 고객님이세요. 완전 하이엔드잖아요. 한국말 못하시니까 조용히 몇 번 커트를 해주고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통역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녁을 먹자. 네. 갑자기요? 네, 저를 좋게 보셨더라고. 내가 너 때문에 한국을 더 자주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네,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만 싱가포르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그거는 거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한테 빈말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너 포레스타 싱가포르에서 할 생각 없냐? 그래갖고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브랜드만 하고 너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분이 진짠가? 라고 생각이 들었죠.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분의 실체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개부자시더라고요. 조단이 부자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 싱가포르에 네. 투자해 주신다는 분 네. 이야기가 이 이야기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대저택이 있더라고요. 저택.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개인 소유시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그 다음날 호텔을 또 마리나 샌즈 스위트룸 1박에 1,500만 원짜리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했는데 그 다음날 비서분 시켜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네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고 언제든지 이걸 인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미용실이 있어요. 네. 월세가 한 달에 8,000이에요. 거기를 인수해 주겠다. 예, 그거를 네 브랜드를 할 수 있게끔 인수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포레스가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3번을 갔어요. 어땠어요? 좋죠. 좋죠. 완전 오차대 정말로 중심가에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말이네요. 원장님도 지금 30년간 계속해서 가치를 키우고 고객분들한테 정말 잘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던 거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많았었는데 요번에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진짜인 거네요, 이분은요. 그 전에도 진짜였지만 요번에는 진짜죠. 지금 도착한 건가요? 네네네. 그럼 여기 반얀트리 숙소 묵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여기 이제 호텔하고 클럽도 하고 틀려요.
클럽동은 회원들만 사용하는 게 클럽동이고요. 반얀트리 같은 경우는 호텔은 따로 있고 이게 호텔. 아, 여기가 지금 반얀트리 호텔이고 여기가 클럽동이네요. 네네. 여기 그럼 미용실은 클럽동 안에 있는 건가요? 네, 클럽동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네. 포레스타, 아베가, 라이프 살롱. 라이프 살롱은 저희밖에 못 다는 거니까 15년 됐죠. 여기도 고객분들이 좀 하이엔드 고객분들이 있는 하이엔드죠. 반얀트리 회원권 사신 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15년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저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한 번도 안 이렇게 그냥 잠깐 쓱 보고 가시는 거네요? 일을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고객분들 불편함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은 포레스타 이 브랜드에 대한 목표가 어떤 걸까요? 국내에서도 좀 더 고객들이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많은 브랜드랑 콜라보 할 수 있고 매장 수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하게 하이엔드로 더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하이엔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청하시는 일반인 분들은 커트 못 하나요? 저희는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제대로 배운 친구들,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이 거기에 맞게끔 가격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는 서비스라든가 테크니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자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만 비싸지. 커트비가 지금 제일 최저가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66,000원일 거예요. 66,000원. 그러면 휴먼소리 구독자분들이 한 달 가량 좀 할인 한번 할 수 있어요? 50%. 50%면 33,000원에 좀 하실 수 있게 한번 찾아와 볼 수라도 있게 그럼요. 대신에 휴먼 스토리 봤다. 라고 하면 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달? 같이 하시죠 뭐 한 달. 진짜로요? 50%에? 네, 50%. 모든 시술 50%. 모든 시술요? 처음 시술이니까 그 정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제가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커트를 하든 염색을 하든 펌을 진짜 하든? 이거는 진짜 파격적이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이엔드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다거나 역시 자산가 같다 이런 뭔가 티가 나는 게 좀 있나요? 그럼요. 되게 우선은 네. 당당하시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시고 끊임없이 일한다는 거. 지금 원장님은 한 일을 30년을 넘게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한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작할 때 한 달에 25만 원 받고 시작했거든요. 월급을. 그리고 주 6일을 일했어요. 한 달에 2번 쉬고 그렇게 일했지만 고객님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계속 찾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멘토라는 분이 저한테 또 하나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멘토분이 있었어요. 네네, 너가 살아가면서 네 인생은 날씨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네 마음처럼 흐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비가 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태풍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이 지나가면 정말 화창한 날이 온다고. 항상 어둡고 항상 우울한 날은 없다고. 근데 그거를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네 마인드, 의지에 달려있다고. 네가 즐길 줄 알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너는 성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남자로 태어나갖고 내가 가해 들고 내 이 직업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 막 활창한 날 놀러 다니고 칼 때 로데오에 막. 근데 내가 이것도 못 견디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비를 딱 넘기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허들이 없었어요. 그거를 경험 삼아서 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 차이는 본인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내가 한 일을 하더라도 한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간 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또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한 직업을 해오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직업이든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분들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한 거지. 쉴 때 다 쉬고 놀 때 다 놀고 했던 거지 절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쉴 때 성공한 사람은 일을 했고요, 공부를 했고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제가 좀 많이 고친 게 뭐냐면 내 마인드 자체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나한테 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한테 굉장히 힘든 고비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신세한탄이 아니라 자극적인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는 걸로 끝낸다. 그러면 그 인생은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할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극점을 만들어라는 거네요. 네네. 지금 다 온 건가요? 네네. 다 왔습니다. 이 나무는 계속 만질수록 좋은 거죠? 네. 여러분들의 전기까지 제가 다 받아가겠습니다. 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십시오. 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뵈니까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근데 네. 형은 왜 찍으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 앉아서 나는 형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무실이 이 옆인데 촬영하신다 그래서 여기 앉으실래요? 내가 휴먼 스토리에 나오다니. 차 한잔 드릴까요? 형 어색해요. 아신 지 한 20년 거의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형하고 만난 지 2006년도에 열리지라는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2005년도일 거야 아마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아니 그래서 6대 유혹 할 때지. 그럼 형도 고인물이네요. 아 6대 유혹이지. 나는 한 22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3년을 플러스 해군요. 25년 됐네요. 아신 지가 이미 25년 되신 네네. 거예요? 그때 형도 모델 출신이라 처음에 할 때 좀 어려웠거든요. 네. 저도 이제 모델을 하다가 네. 배우 쪽으로 넘어온 거라. 근데 한 25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알고 지내고 오랫동안 보는 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근데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5년간 알고 지내시게 되신 건지. 포레스타의 네. 역사를 제가 알고 있죠. 형이 실장 할 때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부원장 되신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샵도 차리신 것도 다 보고 산 증인입니다 제가. 저는 형이랑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다 지켜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점점점 감각이 보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감각적으로 막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네요. 왜냐면 앞전에도 한번 손님 오셨었는데 정말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함이 있는 거네요. 그럼 그게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센스와 감각 그런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스타일링을 보시면 다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배우님 스타일링이 다 원장님 해주셨던 거네요? 네, 형이 하고 이제 바꾸시면 포레스타 전체에서 하고. 와. 올해 네. 26년도 하반기에 필라델 쇼핑몰 2가 그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합니다. 이번에도 또 제작 발표회 하면 스타일링은 포레스타. 배우님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좀 지내시고 계시는지도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작품 끝나서 지금 저도 반려견 쪽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 지금 3년 차 돼가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 분이시니까 네. 연예인분들의 삶도 좀 사실 많이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도그TV라는 반려견들이 보는 TV를 송출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능 제작도 하고 있고. 반려견들이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송출하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요즘에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네. 반려견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대됐는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리불안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미국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인데 송출권을 저희가 따갖고 와서 국내 플랫폼사에다가 송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 보는 색감도 틀리고 들리는 주파수 틀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이렇게 잠깐이라도 출연해 주신 게 너무 영광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형이 나오신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형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 저는 더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형이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를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6월 말도 아마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하면서 많은 얘기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솔직히 좀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다 못한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못했던 말들 혹시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저는 솔직히 인생 살아가면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종이든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분명히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또한 제가 잡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고 또 꿈을 꾸면서 목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후회하는 것도 많고. 근데 지나간 거는 후회하는 거는 본인한테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거를 빨리 넘기고 그게 또 나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다면 얻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내가 올라갔다가 네. 파도처럼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한테 온 것 같고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제가 좀 더 꿈을 꿨던 게 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거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노력을 한다면 누구한테나 기회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매장이 문을 닫으면 그걸 실패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새롭게 오픈하고 네. 또 만들고 부족했던 거 더 채워놓고 그러면서 저 또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젊었을 때랑은 좀 생각이 틀리지만 좀 더 완성형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제가 기술직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란 사람이 한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진짜 마케팅 툴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실력이 된다면 PR을 하셔갖고 본인들이 어떤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본인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미용 산업이라든가 모든 게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서비스업이잖아요. 나를 찾아오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나한테 당장이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걸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네. 그런 걸 등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잊어버린 적이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나한테 스쳐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크게 행운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것도.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본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운이 찾아올지 그건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라도 절대 네네.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자. 네, 그래서 요새 다시 내가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걸 무조건 하려고 하거든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는 게. 네네. 네. 휴먼 스토리 화이팅! 휴먼 스토리 화이팅!